진조실에 47권 중종 18년 연 4월 22일 임술 6번째 기사 1523년 명가정 2년 영의정 남곤이 의논드리기를 이조가 비염한 것이 당초에 딴 심정이 있는 것이 아니니 가벼운 일로 육경을 채직하면 온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그러나 헌부가 여러 날을 복합하며 논계가 매우 준엄합니다. 지금 그들의 뜻을 보건대 선뜻 그만둘 것 같지 않고 간호는 지금 또한 논박을 받고 채직되어 오래 비울 수 없으니 되도록 대관의 논계대로 이조를 채직하고 그날로 재배하도록 하며 어떠하리까 하고 좌의정, 이유정, 우의정, 권균의 말도 같았는데 전교하였다. 삼공의 인원이 모두 같고 영상의 인원은 더욱 사리에 합당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니 이조 당상을 채직하고 즉시 정사를 하게 함이 가하다. 또 김극성은 참찬이 된 지 오래지 않았고 참찬에 가당한 사람이 또한 적다. 그러나 참찬은 추후에 자임하면 될 것이고 이조 판서는 합당한 인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김극성을 이조 판서로 삼으니 불러오라. 증조실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0일 임술 7번째 기사 헌부가 또 이조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를 지금 관원이 이미 채직되었는데 이조가 논박을 받고 있어 정사를 하기가 곤란한 형편이기에 대신들에게 의논하니 마땅히 이조를 채직해야 한다 하므로 이에 채직하도록 했으니 파직할 수 없다 하고 또 아뢰기를 무릇 일의 오름과 그름이 정해진 다음에 기강이 세워지고 신 등의 진퇴에 있어서도 또한 합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재직하도록 하셨지만 간원의 관원을 차임할 일 때문에 사세가 다급해서 채직한 것이고 그의 죄를 분명하게 바로잡은 것이 아니어서 오름과 그름이 더욱 혼동되게 하였으니 신 등이 실망됩니다. 모름지기 파출하도록 하여 사람들이 모두 그의 잘못을 알게 한 다음에야 오름과 그름이 분명해질 것이니 시급히 파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조가 처음에 와서 사피할 적에 아울러 법사의 소위도 아래기에 나 역시 부당하게 여겼었다. 그러나 세미한 일로 어찌 파직할 수 있겠는가. 대신들의 의논도 역시 이조를 부당하게 여겨 채직해야 한다고 했으니 오름과 그름이 저절로 돌아갈 때가 있게 될 것이다. 하며 또 아래기를 신등이 이조 당상을 파직하기를 청하였으면 특별히 가벼운 의논에 따른 것이고 그의 죄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신등이 여러 날을 복합한 것이 소란스러울 듯하므로 마땅히 물러가 취고하여 입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께서 반드시 그의 잘못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고 드디어 물러갔다. 진조실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2일 임술 8번째 기사 이조 판서 김극승이 명을 받고 와 싸르기를 신은 정의품이 된 지 오래지 않은 데다가 전에 예조 판서 때에도 2차례 사양했지만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전조는 더욱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니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고 무릇 3차례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 7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2일 임술 9번째 기사 장순손을 겸 지경연 춘추관사로 조순을 2조 참판으로 박호를 2조 참판으로 유여림을 2조 참의로 김희수를 도승지로 김말문을 조하승지로 김극계를 우승지로 최소곤을 좌부승지로 김귀행을 우부승지로 윤인경을 동부승지로 김양진을 대사간으로 정사룡을 부재학으로 박연경을 사간으로 이순을 장령으로 최극승을 헌납으로 강승덕을 정원으로 삼았다. 증조 7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3일 개해 첫번째 기사 조광에 나아가다 전교하였다. 보건대 일기가 매우 더워 크게 가물 징조가 있다. 비를 비는 것이 비록 형식적인 것 같지만 예적에도 또한 했었으니 패할 수 없다. 내일부터 여염들로 하여금 비를 빌도록 하되 되지 않으면 곧 금원에서 빌어야 할 것이니 예조에 말하라. 진조 7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3일 개해 2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장령 이수는 전을 본직이 되었을 때 간원의 논박을 받아 채직되었고
그때의 정은 강승덕은 지금 또한 정은이 되어 사세가 서로 용납될 수 없으므로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채직하라 전교하였다. 증조출하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3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김말문이 금부에서 와 복명하기를 최응룡에게 두 차례 형장 신문을 하였지만 자복하지 않으니 형벌 더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내일 더 형신하도록 하라. 또한 이 사람들의 조사가 모두 털리는 점이 있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문하여 통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증조출하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3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전 현감 윤시형의 아내 이씨의 상언을 내리며 이르기를 이 상언에 정충년에 조광조가 대사원이 되고 김식이 장령이 되어서 라고 했는데 그때 조광조 등이 필시 그런 직이 되지는 않은 듯하다. 승지들이야 어찌 알겠지 못하겠는가. 고찰하여 아뢰도록 하라. 만일 주인들에게 허물을 돌려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여 그렇게 속여서 꾸몄다면 지극히 과오가 심한 것이다. 부인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써준 사람이 있을 것이니 추문해야 한다 하며 정은이 회개하기를 상상의 분부가 지당하십니다. 조광조 등이 그때 모두들 그런 직이 되지 못 않았고 다만 그 일을 조광조가 법관이 되었을 때 적발했던 것이니 마땅히 추고해야 합니다. 이 씨가 나이 50이 넘도록 자식이 없음을 한탄해 스스로 임신했다고 말하고 출산한 시기가 되자 남몰래 이웃 사람이 초산한 아이를 가져다가 자신이 낳은 것이라고 핑계하였다. 윤씨형은 알지 못했는데 외부에서 발설했었다. 증조실록 47권 중종 18년 4월 24일 갑자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듣다. 연한 죄수 상인 이금이 번좌를 고타하여 죽게 한 일은 율대로 하고 전옥 죄수 사비 귀덕이 임신한 양녀를 붙들고 서로 뒹굴어 낙태하게 하고 이어 죽게 한 일은 사형을 가함하였다. 증조실록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4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김말문이 건부에서 와 복명하기를 최응룡을 더 형신해도 역시 전대로 자복하지 않고 이 윤광의 조사도 크게 틀리는 점이 있으니 지금 또 더 형신해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지금 이 윤광이 공초한 말을 보건대 틀리는 점이 많이 있으니 오늘 이 윤광을 형장 신문해야 한다. 증조실록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4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심사손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다. 증조실록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4일 갑자 네 번째 기사 경사에 큰 우박이 내리다. 증조실록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4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경기의 양주, 부평, 이천, 양지, 양천, 적성, 포천, 가평, 김포, 용인, 안성, 수원, 풍덕, 장단, 양근, 여주, 고양, 교동, 통진과 평안도의 영변, 덕천, 맹산, 운산과 황해도의 연안, 곡산, 배천, 신계와 강원도의 원주, 금성에 우박이 내리다. 증조실록 47권 중종 18년 연 4월 25일 어리축 첫 번째 기사 양의정 남건 주하의정 이유청이 아뢰기를 어제의 재변은 지극히 놀랍습니다. 우박이 내리는 재변은 비록 사물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괴상한 기후의 수치인데 더구나 지금 윤 4월은 곧 5월로서 정희, 양기가 왕성할 때이니 더욱 이러한 변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사이 외방에서 우박이 내렸다고 온 서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며 성상께서 우연히 놀라고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닌데 신등이 또한 어찌 마음을 안정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신등을 채직하여 하늘에 꾸지람에 응답하시고 적임자를 가려서 자임하여 만물이 모두 화평해지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재변을 만나 놀라고 두려워하는 뜻은 전에 이미 말을 했다. 수늘한 양기의 달에 서울과 외방에 우박이 내렸으니 이런 변개가 어찌 까닭없이 생기겠는가. 내가 매우 황송스럽다. 이는 경들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필시 내가 부득한 소치이다. 재변이 생기는 것을 비록
어느 일의 반응이라고 지적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과 사람은 같은 이치로 된 것이었어. 사람의 일이 잘못되면 위에서 천변이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옛말에도 한지어미가 원통해하면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하였다. 서울이나 외방의 원통해하고 답답해하는 백성 중에 화기를 지극하여 손상하는 일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니 중외의 관리들이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일은 법사가 지금 바야흐로 규철하고 있지만 형옥을 결단하는 일들은 송사를 담당한 관원들이 또한 부지런히 사와에 나와 장생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내가 보건대 무인년의 지지는 음기가 성해진 재변으로서 뒤에 김연은의 사림의 변이 있었다. 이로 본다면 재변은 까닭없이 생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으니 상하가 어찌 공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더욱 서로 닦아 하늘의 마음에 보답해야 한다. 또한 재변을 만나 삼공을 해면하는 일은 예로부터 그러게 여겼으니 사임하지 말라. 요사이 주인들이 망명하는 것이 풍습이 되어 또한 배수로 가는 도중에 도망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매우 마음 아프게 여긴다. 어제 건부의 공사를 보건대 장도에서 흥판하는 사람이 김인등이 도중에서 압송하는 사람을 구타하고는 공문을 빼앗아 도주하였다고 하니 지극히 지나치고도 심한 짓이다. 이미 팔도 및 개성 부위에 유시하여 반드시 잡도록 하였으니 통엄하게 다스리고 싶다. 지난날에 김덕순, 박연중 등의 죄가 천지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었는데 세월이 흐르자 인심이 태만하고 경홀해져 마음에 두지 않으므로 잡아서 구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그 마을의 관리형 및 전린이나 친척들은 그의 소질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 터인데도 이러하니 지극히 마음 아픈 일이다. 건부로 하여금 포고하라는 영을 김덕순 등의 전리 및 관리형에게 거듭 밝히도록 해야 한다 하며 남건등이 또 아뢰기를 무인년에 지진한 재변 때문에 김윤인의 사림의 변을 가져왔다는 분문은 지당하십니다. 대저 하늘의 마음이 임금을 인자하게 사랑하여 아래서 인사가 잘못되면 하늘이 반드시 위에서 경계를 보이는 것은 시급히 고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전교의 재변 때문에 삼공을 해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한나라 때 조금이라도 변개가 생기면 반드시 해면했기 때문에 당시의 공론이 거르게 여겼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신당은 정성으로 들어온 뒤부터 큰 재해와 큰 변개가 없는 해가 없었으니 마땅히 신등을 채직해야 합니다. 어찌 정책적으로 해면해야 할 뿐이겠습니까? 신등이 준례로 사직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 생각해 보아도 재변 해소할 길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이런데도 백관들의 위에 있기는 진실로 마음이 편치 못하기 때문에 이토록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대신들이 아랜 하늘이 마음이 임금을 인자하게 사랑하여 재변을 보이게 된다는 말은 지당하다. 이로 본다면 내가 부득한 소치이지 경등의 과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경등이 이미 한나라 때에 삼공을 해면한 정책이 그름을 알았으니 더욱 사피해서는 안 된다. 하며 또 아뢰기를 상상께서 본부가 이러하심으로 황공하여 감히 다시 사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늘의 견책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요사이 한지로 인하여 직첩이 회수된 사람 및 파직된 사람을 뽑아서 아뢰도록 하여 특별히 언전을 쓰게 되심으로 신등이 그 일로 인해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지난날 나이 젊은 사람들을 정죄할 적에 죄를 입은 사람이 많습니다. 무릇 죄는 경중이 있는 법이니 그 중에 중한 자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신하와 임금 사이 마치 아내와 지아비의 사이와 같아 아내가 반드시 지아비에게 순종한 다음에야 생생할 수 있으면 천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전일의 대간 시종 및 재상으로 드나들던 사람들이 더러는 그들에게 뽑히거나 더러는 스스로 그 사람들을 신임하였으면 모두 세미한 과오였는데 그런 일 때문에 오래도록 폐기되어 있으니 그들이 침체되고 억울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참건대 상께서 항시 유의하셨다가 혹은 재변으로 인하거나 혹은 경사로 인해 언전을 보이신다면 어떠하리까? 또 안수량, 이 원하는 모두 문신으로 있다가 지난날에 무리들에게 배척을 받았었고 교수로 자임해도 연고를 핑계로 부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직되었다가 직첩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안수량과
죄가 같았던 사람은 모두 이미 소용되어 승품에 이르렀는데 윤사익을 말한다. 안수량 등만 언덕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또한 성상의 지공무사하신 지감이 우연히도 비추지 못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생각에는 끝내 천원을 입지 못하리라 여겨 마음에 절망감을 가지고 침통하고 억울한 생각을 많이 할 것입니다. 신등이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일의 군소배를 정지할 때 여당으로서 죄 입은 사람이 어찌 모두 경중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때 조정의 의논이 이미 분간해서 결정하여 죄 준 것이고 그 뒤에 대간이 또한 그들에게 관계된 사람들을 추가해서 논하여 이미 모두 죄 준 것이어서 지금 다시 분별하기는 사세가 어려울 듯하고 내가 비록 그 사람들을 용서하려 하여도 반드시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사이 의논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 조정의 오름과 그름이 이미 정해져 조금 안정된 듯 하기는 하다. 그러나 인심이 크게 안정됐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나의 생각에 조정은 복심과 같고 변방은 사지와 같은 것이어서 조정 안의 근심은 생각하지 않고 먼저 오랑캐를 억제하려 하면 사리에 어그러지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일찍이 여연을 치는 것은 불가하다고 반복해서 말했던 것이다. 대신들은 조정이 이미 안정되었다 여기지 말고 매양 권세 있는 간신이 용사하게 되면 비록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혹 세력을 두려워하여 아부하기를 지난 날처럼 하게 되는 폐단이 생길까 염려해야 할 것이니 이는 당면한 지금의 시급한 염려이다. 더구나 이미 죄에 입은 사람들을 대신들이 소용하자고 하래요. 서로 통하게 된다면 물론을 지키는 사람들이 반드시 듣고 놀라게 될 것이니 아직 그런 의논은 저지해야 한다. 다만 김식의 일 때문에 말하다가 죄를 범한 김윤종과 같이 변방에 귀한 간자가 잠옷 많기 때문에 그가 앞에서 정수하는 사람이 많이 소란스럽게 되니 이런 야당들은 비록 즉시 놓아주지는 않더라도 가까운 도로 양이함이 어떠하겠는가. 또 안수량 이 원하의 일은 죄 입은 자가 이미 오래기 때문에 내가 능히 살피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용사할 적에 죄를 입었다 하더라도 예방 소임에 제수되어 영구를 핑계로 회피한 자에게는 본래 해당되는 율이 있으니 시기를 논할 것이 없고 유사가 마땅히 서용해야 할 때를 살펴서 처리할 것이다. 같이 죄로 파직되었는데 도로 직첩을 주었거나 혹 이미 서용된 자가 몇 사람인지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겠으니 해사로 하여금 고찰하도록 한 다음 마땅히 다시 전교하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였다. 안수량 이원하와 동시에 죄를 입었다가 이미 서용된 사람을 뽑아서 아래도록 하라. 또 김윤종과 같은 때에 죄에 입은 사람들이 배소의 원금과 죄상을 건부로 하여금 서게 하도록 해야 한다. 준조실로 47권 중종 18년 연 4월 25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로 47권 중종 18년 연 4월 25일 얼축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르기를 요사이 팔도에 가뭄만 심한 것이 아니라 우박이 내리는 해도 있는데 어제의 우박은 더욱 비상하여 사람들이 놀라지 않는 자가 없으니 상하가 공부하고 수성하기를 지극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비록 가벼운 죄인들을 놓아주고 침체된 사람들을 구제했지만 모두 형식적이고 대신들 역시 단지 인책하는 사직을 하였을 뿐 재변을 초래한 근본은 전혀 연구하지 아니하여 될 수가 없으니 대신들과 재변 해소할 도리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때는 의례 토목공사를 정지하는 법이니 중외로 하여금 일체 모두 정지하도록 하소서. 경흥부사 임천소는 형장을 남용하여 형장을 맞아 사람을 죽였으니 파직한 다음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사의 가뭄과 우박 내리는 재변은 내가 매우 놀랍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대신들의 사피는 과연 형식적인 것 같으니 마땅히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는지를 간구하여 하늘이 경계를 보이는 뜻에 응답해야 한다. 토목 역사도 마땅히 정지하도록 하겠다. 경흥부사가 형장을 남용한 일은 만일 적실하다면 비록 먼저 파직한 다음 주문하더라도 오히려 가하지만 아직 취율하지 못하였으니 갑자기 파직할 수는 없다 하였다. 이어 임처손의 일을 또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진조실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5일 을축 네 번째 기사. 김말문이 금부에서 와 복명하고 아뢰기를 이 윤광을 더 형신하기를 청합니다. 또 어제 형장을 받을 적에 부도한 말을 많이 했는데 최응룡이 요사이 이러한 일을 하려 했다. 망원장에 행행할 때 거사하려 했다는 것을 말하므로 위관들이 그 말을 듣고서 무견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위관들이 주문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계달합니다. 이 영광이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우접한 곳에 최응룡이 와서 지난번에 말한 일을 발습하지 말기를 애걸했다 했는데 최응룡이 실제로 이 용광에게 애걸했다면 어찌하여 이런 말을 발설을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을 듯 싶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내일도 형신하라. 또 위관인 우상이 병으로 하지 못하니 영상으로 하여금 항시 의금부에 앉아 주문하도록 하라. 진조실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5일 을숙 5번째 기사. 권경 6기 김윤종을 양의하도록 하였다. 윤조실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5일 을축 6번째 기사. 개성부 및 경계 양성 음죽 축산과 충청도의 진잠 석성과 전라도의 인피 전주 장성 정읍과 경상도의 풍기 영천 예천 용궁 등 고을에 우박이 내리다. 진조실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정부가 아뢰기를 강원도는 과연 토지가 척박하여 민생들이 곤궁하니 지평은 심언경이다. 아랜대로 아랜 뜻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포흠을 감해주면 또한 중난한 일입니다. 개축년과 갑자년 무렵의 공처를 미납한 것은 한간 강원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도도 그러하니 지금 강원도만 감해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회양, 고성 등지가 잔약하고 폐단이 더욱 심하여 백성들이 많이 유랑하여 도망하므로 관찰사가 지금 바야흐로 안정시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관찰사에게 하사하여 소생되게 조치하도록 하시며 따리까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뢰기를 경기여사 어영주는 당초 출발할 적에 들려준 전교의 뜻이 어떠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수령들이 범한 죄만 발견하고 민간의 고통스러운 일을 탐문하지 않아 잠옷 위임하여 본 일을 잃었으니 추구하기 바랍니다. 아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창평 임실 등 고을에 우박이 내리고 순천부에서는 조졸 박명근이 벼락을 맞았다. 진조실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7일 성묘 첫 번째 기사. 주하성대 김말문이 금부에서 와 복명하고 아뢰기를 이 윤광은 더 형신하기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 영광은 더 형신하라. 그러나 이 일은 나타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두 사람끼리 서로 말을 나눈 것인데 지금 만약 고발당한 사람은 주문하지 않고 치우치게 고발한 사람만 신문한다면 또한 뒤 패단이 있을 것이니 다시 더 최응룡을 형신함이 어떠하겠는가. 위관 및 건부 당상에게 물으라. 진조실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위관 남공과 건부당상 이행 김극성 조순이 아뢰기를 전교에 치우치게 이 윤광만 추문하면 또한 뒤 패단이 있게 된다 하셨는데 신등인들 또한 어찌 그런 패단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만 다만 이 윤광의 말이 제일 틀린 점이 있습니다. 최응룡이 이 윤광에게서 의복과 비단을 도로 받은 일로 성문한 날은 곧 이 윤광이 말한 대로 최응룡의 전답과 노비를 자기에게 주려고 성문하였다는 날입니다. 최응룡이 이미 성문하여 이 윤광에게 전답과 노비를 주었다면 의복과 비단은 반드시 그날로 도로 받을 리가 없습니다. 또 5월에 성문했다고 했으니 그 송사를 이기지 못한 뒤인데 어찌 이기지 못했는데 노비를 주었겠으며 이 윤광은 또한 어찌 즐겨 받았겠습니까? 반복해서 생각해보아도 이 윤광의 간사가 심한 것입니다. 또 말이 최응룡이 요사이 또한 범상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
했는데 만일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다면 마땅히 정원과 전정에서 친히 공문하실 때에 반드시 모두 고했어야 할 일이고 최응룡이 그때 이윤광에게 애걸하였다면 어찌 그런 말을 하게 되었겠습니까? 그에 간 사함이 조금도 의심스러운 것이 없는데 고발한 자와 고발받은 자를 돌려가며 형장 신문한다면 옥사가 성립될 데가 없어 두 사람이 모두 형장 아래 죽게 될 것입니다. 만일 고발당한 자라고 해서 수없이 형신을 가하고 크게 틀리는 점이 있는 자를 끝까지 추문하지 않는다면 무함하는 패단이 있게 될까 싶습니다. 상상해본 분은 그러하시겠지만 내게 이러하기 때문에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또 최응룡이 비록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 은광이 지난해 2월에 듣고서 뇌물을 받고 고하지 않았으니 만일 문기를 해주었다면 끝까지 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의 죄가 크니 실정을 말하게 될 때까지 추국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잔교하였다. 이 윤광은 간산대가 많으니 마땅히 더 형신해야 한다. 전조치로 47권 중종 18년 4월 2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창평에 우박이 내리고 남원에서는 여인 및 9살 된 어린 아들이 벼락을 맞았다. 전조치로 47권 중종 18년 4월 28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헌부가 아뢰기를 광주, 교동의 수령들은 범한죄가 여러 가지이니 공제이기는 하지만 주문해야 하고 풍덕에서는 농사 시기에 백성들을 부려 범한죄가 더욱 심합니다. 어사 영준이 적발한 것이다. 또 이조의 전 당상을 추구하는 일은 한가에 승복하지 않고 비록 소방을 거치게 되었지만 대헌을 능멸하고 언관을 견제하려 하여 실수한 바가 매우 중대하니 파직하기 바랍니다. 김윤종 권경, 유기 등을 양이하는 일로 전교를 내리셨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범한 죄가 가볍지 않아 양이할 수 없으니 발단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지난번에 소방함으로 인하여 대신들이 김윤종 등은 나이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리를 알지 못하고 망령대의 김식을 추종한 것이니 원죄인 사람들과 같지 않다고 했었다. 발단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은 과연 옳기는 하다. 그러나 이미 양해하도록 했으니 고칠 수 없다. 이조 당상을 파직할 수 없다는 뜻은 이미 모두 말을 했다. 광주 교동 수령은 마땅히 추문해야 하고 풍덕 수령은 파출하라. 전조치로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남군 이행 김극승 조순이 아뢰기를 이 윤광은 형장신문을 4차례 받다가 어젯밤에 죽었고 최응룡은 이미 3차례를 받았으니 이 역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여타의 추문할 일들은 원고가 죽었으니 추문하지 말도록 하라. 이는 고변에 관한 일이어서 가벼이 도려둘 수 없는데 이 윤광이 또한 자복하지 않고 죽었고 최응룡은 또한 범상한 사람이 아니라 곧 최운의 조카이고 이중의 처남이다. 비록 형장 신문을 3차례 하였지만 발명을 했다고 할 수 없으니 한두 차례 더 형신한 다음 다시 의논해야 한다. 인도실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화 47권 중종 18년 윤 4월 29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유기 등 세 사람을 양해하는 일과 예조 당상의 일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화 48권 중종 18년 5월 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조화성지 김말문이 아뢰기를 최응룡을 2차례 형신해도 하는 말이 없으니 어떻게 하리까. 유관들이 그대로 있으면 명을 기다립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고변한 사람이 이미 죽었으니 주문해도 증거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그만두기는 어렵다고 여기니 위관들과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치로 48권 중종 18년 5월 1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진조치로 48권 중종 18년 5월 1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남군 의금부지사 이행 동지사 조순이 아뢰기를 상상의 분배에 마땅히 최응룡을 형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신등의 뜻도 역시 그렇게 여깁니다. 다만 당초에 이 옥사를 권규훈이 가서 추문하였는데 이는
남건의 계사이다. 최응룡을 3차례나 형장신문한 뒤에 이윤광의 아내를 잡아다가 주문하니 최응룡이 비단을 도로받았고 또 의복을 빼앗았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분을 품고 고발한 것이므로 간사한 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더 형신하기를 결정했던 것이고, 권균이 병으로 옮기게 된 다음 신이 대신으로 가서 한 차례 더 형신했고, 이윤광은 무려 4차례 했는데 죽었습니다. 또 그 말은 단지 2사람이 주고받은 것이었고 참여하여 들은 다른 사람이 없으니 반드시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다가 지금 또 최응룡을 더 형신해도 한마디 말도 없으니 반드시 실정을 말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또 다리 밑에 부종이 생겨 거의 운명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실정을 말할 때까지 추국하려 한 일은 아니니 어떻게 해야 할지 감히 폼합니다. 아니 잔교하기라. 만일 작은 일을 범했다가 원고 가지고 사건의 증거를 의거할 데가 없게 된다면 끝까지 따질 것이다. 또한 이렇게 가문 때에 어찌 죽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영광이 비록 간사하다 하지만 최응룡도 또한 잘못한 점이 있다. 당초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반드시 이 영광의 서간을 오래도록 감춰도 자신의 발명할 증거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더구나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의 숙부와 매부가 모두 기양 같으므로 분을 품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이다. 대저 군소오배들의 일이 있은 후에 조정을 경동시키려는 이런 무리들이 많으니 내가 매우 미워한다. 비록 사건의 증거는 없더라도 한 차례 더 형신한 뒤에 다시 와서 품하도록 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1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한무리가 지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1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대간이 권경, 유기, 김윤종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이조 전 당상의 일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증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1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우봉현령 남수를 잡아 가두고 신계 현령 신수린을 파직하도록 하였다. 이는 본도의 관찰사 소세양이 장계한 것이다. 남수는 고을에 사는 양호가 관가의 역사를 싫어하자 불효하다고 무고한 뒤 사건의 증인들을 유혹하기도 하고 겁주기도 하여 들볶아서 공수를 받아 옥사를 이루었기 때문이고, 신수리는 양호를 주액하는 차사원이 되었으나 본현의 주문만 등초하고 진위를 가리지 않은 일 때문이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1일의 경우 일곱 번째 기사 전교했다. 이윤광의 고발에 최응룡이 대각궁을 잘 쏜다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최응룡에게 물으니 활 쏠 줄은 모르고 단지 유황만 업으로 삼았는다 하였다. 만일 활을 잘 쏘면서 언위했다면 간사한 짓이니 내일 아울 이것도 추문하되 언위하고 바른대로 공초하지 않거든 삼전린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만일 실제로 잘 쏘면서도 언위한다면 이 역시 한 가지 잘못된 점이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1일 경우 여덟 번째 기사 한무리가 지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2일 신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유기 권경 김윤종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이조 전 당상의 일을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2일 신매 두 번째 기사 승지 김말문이 아뢰기를 어제 전교를 하신 뜻을 가지고 최응룡을 추문하니 활쏘기를 배웠다 하였고, 또 추문하기를 그렇다면 당초 전쟁에서 추문할 때 어찌하여 언위하고 바른대로 공수를 하지 않았느냐 하자 그때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하였는데, 당황하여 그랬다는 말은 바른 말이 아닌 듯합니다.
어제 정교하시기를 오늘 더 형신한 다음 다시 부마라 하셨는데 지금 이처럼 말이 틀리니 다시 주문해야 할 뜻이기에 감이 풍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최응용의 전후의 말이 각각 다른데 활쏘기를 배웠는지 여부를 만일 전린에게 묻는다면 반드시 실정을 언해하기 어렵게 될 것 같으므로 할 수 없이 승복한 것이어서 매우 간사하니 내일 더 형신함이 가하다 하였다.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2일 신미 세 번째 기사 한놀이가 지다.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유기 등의 일을 하려였으나 따르지 않다.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진위사 서장관 나요가 요동에 이르러 죽었는데 그의 형 형조 정랑 나창이 상소하였다. 그 대략에 신의 아우 나요가 일찍이 고질병이 있었는데 억지로 벼슬을 하다가 뜻밖의 서장관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성명에게 몸을 맡겼으므로 마땅히 평탄하거나 험악함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고 여겨 병을 참고 견디며 북경에 갔었습니다. 갑자기 도중에서 세상을 떠나 혼이 이역의 귀신이 되었는데 말리길의 관이 오직 한 종에 의해 돌아오느라 외로운 혼이 어딱할 데가 없습니다. 연로의 관정들이 비록 들어 호송하겠지만 친속이 아닌데 어찌 모두 마음을 다해 하겠습니까? 국가의 법자를 보건대 쥐가 높거나 낮거나 간에 정분에 따라 하는 법이 원래부터 있습니다. 다만 죽은 아우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직 나이가 어리고 다른 아우들은 머리 고향에서 살고 있으며 오직 10만이 서울에 있으나 법에 얽매여 가지 못하는 유명의 사이에 있어 정리가 박절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이 사사로운 심정을 굽어오시고 특별히 언전을 내리시어 신으로 하여금 호송하도록 윤화하여 주신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하였는데 도승지 김희수가 상소를 가지고 입게 하기를 자신의 일이 아니어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만 그의 아우가 국가의 일로 이국에서 죽었기 때문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찬교하기를 국가 일로 이역에서 죽게 되어 가여우니 특별히 나 장에게 호상하도록 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3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조방원은 강원도 관찰사 정언호를 홍문관 전하로 홍서주를 박사로 조인규를 저작으로 송인수를 정자로 삼았다. 준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4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4일 개요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유기, 권경, 김윤종의 일을 아뢰니 그대로 따랐다. 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4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유세림을 충청도, 윤탕을 경상도, 한승정을 강원도, 허위를 황해도에 보내어 민간의 병폐와 고통을 탐문하도록 하였다. 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4일 개요 네 번째 기사 허문관 부제학 정사룡 등이 자자를 올리기를 봄, 여름 이래로 가뭄이 재해가 되어 이미 농사를 걸어쳤고 또 한여름철에 우박이 내려 사항하지 않은 물건이 없는 이변을 보였으니 재변이 극심함이 근거에 없는 일입니다. 선유들이 우박이 내리게 된 가뭄에 대하여 한 말은 일정하지 않지만 대요는 음이 강성하여 양을 위협하는 까닭이라 했고 혹은 호령이 자주 변하거나 형벌이 가혹한 까닭이라 하였습니다. 비록 적실하게 어느 일을 반응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그 감흥시켜 불러들인 바가 어찌 연유한 데가 없겠습니까? 지난번에 별난을 가져온 무리들을 전하께서 진노하시어 귀양 보내셨고 그들에게 추종한 사람들은 관직을 꼽는 대로 삭탈하여 산지에 두어 국시가 이미 정해졌으니 마땅히 더욱 성상께서 생각을 굳건히 하여 엿보거나 노리는 길을 막으셔야 합니다. 이변에 몸을 닫고 재변을 해서 해가는 방도를 보면 좋은 시책은 들어볼 수 없고 급급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은혜스럽게 용서하여 우선 멀리 귀양간 사람들을 양해하고 직접이 회수된 사람들을 도로 주게 하였습니다. 이런 분부가 전파되자 대중들의 마음이 회의하거나 현혹하고 간사한 자들은 패리한 마음을 가지게 되니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는 원통한 사람을 펴주려다가 도리어 겹치는 재변의 음기가 위협할 조짐을 조성하는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부도한 사람을 주의 주면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가볍게 용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장상을 따져보면 절로 곡직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번의 신국하는 일은 옳고 그름의 장단도 진상도 캐내지 못한 채 고변한 사람만 고문해서 죽었고 따라서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끝까지 옥사를 따지더라도 마침내 실정을 알아내기 어려울 것인데도 매질을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자복을 받으려고 하니 이는 형벌을 조심하고 주의 인을 돌보는 본의가 아니므로 화기를 손상하게 될 일입니다. 전하께서 재변을 만나 스승하시기를 실제적인 면에서는 소략하고 형식적인 면만 힘써 전도되고 어그러짐이 이러하시니 어찌 위로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고 아래로 사람들의 의지를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한심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삼갑 하라건대 전하께서 시급히 죄인들을 용서하라는 명을 거두시어 국시를 공고히 결정하고 형벌 조심하라는 의리를 잘 생각하시어 살리기 좋아하는 덕을 넓히소서 하니 찬교하기를 지금 자자를 보았는데 지난날의 변론을 가져온 무리들은 의논할 것이 없다. 요새의 권경 등의 일은 대신들이 추종하는 무리들은 분간해서 해야 한다 했기 때문에 우선 양해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대간이 논집하기 때문에 이미 정지시켰다. 차자 안에 직접이 회수된 사람들을 도로 주었다는 말은 필시 이 장군을 가리킨 것이다. 이 사람은 비록 한때의 공론 때문에 직첩을 빼앗았으나 너무 과당한 일이 아니겠는가? 한갓 나의 뜻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신들 의논도 그렇게 여겼었다. 또 최응용의 일로 아래어 말했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 최응용이 친히 공문할 적에는 활쏘기를 하지 못한다고 공수를 하였다가 이번에 다시 주문하여 언의하기에 어렵게 되자 과연 활쏘기를 배웠다고 했다. 대저 공수라는 말에 틀리는 점이 많아 실로 버려두기가 어려운데 형벌을 조심하는 뜻만 보이려고 하여 부도한 사람을 놓아주어서 되겠는가? 시중으로 있는 사람이 옥사에 오른지 그런지는 알지 못하겠어.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해야 하는 뜻을 핑계로 놓아주어야 된다고 하면 옳은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나 마땅히 여러 추관들과 의논하겠다 하였다. 준조실록 48권 중조 18년 5월 5일 갑술 첫 번째 기사 남곤 이행 김극성 조순이 빈청에 나아가니 전교하기를 헌문관 차자의 말에 의하여 의계하라 하며 남곤 등이 의논드리기를 최응용의 말에 이미 틀린 점이 있으니 상상의 뜻에만 끝까지 추문하려 하신 뜻이 아니라 신등의 뜻 역시 그러했는데 헌문관 차자의 한 말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옥사를 잘 알지 못하여 그렇게 말한 듯 싶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응용의 옥사를 시종들이 한가 사건의 증거도 없이 연일 형심받게 된다는 것으로 듣고 아울러 논한 것이다. 그러나 헌문관이 이미 필유의 주에는 중대시하여 양해하지 말고 직첩도 주지 말라고 하면서 저들의 족속인 최응용이 부도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현재 조정에서 추국하는데 이를 도리어 가볍게 여겨 놓아주도록 논하였으니 전도된 듯하다. 그가 연일 형심 받는 것을 상하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나 끝까지 따지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사사로운 노여움이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니다. 비록 사건의 증거가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하지만 최응용의 일은 당면한 지금에 모의한 것이 아니다. 만일 본심을 품고 도솔하지 않다가 단지 이 윤광에게만 발설한 것이라면 무슨 사건의 증거가 있겠는가? 그리고 틀리는 말이 많이 있으니 경등이 아랜 뜻이 지당하다. 대저 임금이 재변을 만나 하늘의 꾸지람을 응답하려다가 부도한 자가 요영이 면하게 되고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걸린다면 형벌의 그르침이 막대할 것이니 하늘의 꾸지람에 응답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이번 최응용의 옥사는 부득이 끝까지 따져야 하니 경등은 대간과 잘 분변하여 지국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48권 중종 18년 5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반정한 뒤부터 여러 번 한재로 인하여 성탕이 상림에서 자책한 것과 송인종이 태일에다 빌었던 일을 모방하여 친히 종묘와 사직에 빌고 싶어 대신들과 의논한 것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으나
의논하는 뜻이 한결같이 못하여 시행하지 못했는데 그때의 대신들도 시행할 수 없다고 했었는지를 주서로 하여금 널리 일기를 고찰하여 아래도록 하라. 진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임신년에 대신들이 기우제를 진행함이 합당한지 여부를 의논한 일을 고찰하여 서게 하였는데 그 대략에 친히 기우제를 지냈다는 일은 조정조에는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절망될까 염려하기 때문에 실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준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6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장교하였다. 예조의 공사의 대마도의 특송인 성중은 명분이 없이 온 사람이니 대접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는 뜻을 선의사로 하여금 일러주어 도로 돌려보내라고 행위함이 어떨까 했는데 이 말은 과연 합당하다. 그러나 이는 오랑캐 대우의 권한이려서 쉽사리 처리해서는 안 되니 예조로 하여금 정부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준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6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김안로를 겸 예문관 제학으로 이 영부를 사헌부 장령으로 삼다. 준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마도 특송인 성중은 명분이 없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돌려보내도록 했지만 만일 돌아가지 않으려 하면서 이번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왔다 한다면 억지로 거절할 수도 없을 것이고 억지로 거절하게 된다면 분심이 없지 않을 것이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대신 및 예관에게 모화관에서 사대하는 자리에 의논하도록 하라. 준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7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준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7일 병자 세 번째 기사 태백이 사방에 나타나다. 준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7일 병자 네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준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8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취한홍을 보내 성절에 표문을 올려 할애하다. 준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8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예조 좌랑 이순증이 삼공 및 예조 당상의 뜻을 아뢰기를 특송인을 보내지 말라는 것이 이미 약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조에서는 부득이 약조에 의거하여 접대를 허락하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일체 엄격한 말로 굳이 거절하여 억지로 돌려보내도록 한다면 과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할 것이니 상상의 분부가 진실로 지당하십니다. 다만 선의사 소세리양의 서장을 고찰해 본다면 특송인 접대는 곧 약조 이외의 일이어서 거행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일찍 말하였고 또 국왕의 사신이 이달 초 1의 날 길을 떠났다고 하였으니 이에 의하여 헤아려 본다면 성중이 반드시 할 일이 있어 온 것이니 필시 선의사의 말만 듣고 쉽사리 돌아갈 리가 없을 것이며 또한 국왕의 사신이 성중을 보소에 그냥 머물러 있도록 하고서 자신이 먼저 올라와 설시를 강청하는 일이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헤아려 보건대 국왕의 사신이 반드시 한꺼번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선의사가 굳이 고집하고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신이 반드시 만일 특성인의 상경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도 역시 올라갈 수 없다 하여 출발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의사가 또한 응당 사유를 갖춰 지게를 할 것이니 그 서장의 회보를 기다렸다가 접대를 허락함이 합당할 듯합니다. 아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윤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8일 정축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윤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10일 을며 첫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준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10일 기묘 두 번째 기사 함경도 갑산부에 서리가 내리다. 준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계복을 들었다. 전주의 주의수 영동의 사형을 감하도록 하였다. 이종이 연동의 아비와 서로 치고 싸움으로 연동의 아비를 구출하려다가 타상을 입혀 치사하게 했었다. 준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11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사의 일기를 보건대 전혀 비 올 징조가 없어 누차비로도 효과가 없다. 빈다고 해서 비가 오리라는 것을 기약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기우제 지내는 집사들이 성심을 다해 빌지 않는가 싶다.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차임한 패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는 더욱더 잘 가려서 차임하여 정성을 다해 빌도록 해야 한다. 또 일찍부터 비전 감선하려 했으나 경복궁과 동궁이 아직 되지 못하였으므로 대비점께서 필시 여러 달을 환호하지 못하실 것이다. 무난하는 행행을 비록 자주 할 수는 없지만 또한 패할 수도 없어 비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전조실호 48권 중종 18년 5월 11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햇누리가 졌는데 양이가 있었고 사시에는 태백이 오방에 나타나다. 전조실호 48권 중종 18년 5월 11일 경진 네 번째 기사. 갑산부에 서리가 내리다. 전조실호 48권 중종 18년 5월 12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강원도에 나간 어사가 적발한 철원, 정선, 평창 세 고을 수령은 법만자가 매우 중하니 모두 파직하소서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12일 신사 두 번째 기사. 사인 김인손이 당상의 뜻으로 아래기를 신등이 덕건데 오는 15일 경복궁에 환호하실 때 증궁전께서는 큰 길로에서 가고 대비전께서는 서운간 고갯길로 가시도록 하셨다 합니다. 만일 평소 대비전께 무난할 때라면 혹 그 길로 가도 되겠지만 이번은 예행이어서 백관들이 마땅히 거가를 따라야 하고 또한 시신의 절차가 있어야 하므로 정로로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비록 무난하는 때라 하더라도 하필 지름길로 가겠는가. 대신들의 말이 지당하니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중조실호 48권 중종 18년 5월 12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이항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김규행을 경상도 관찰사로 서후를 승정원 우부승지로 한효원을 지중추부사로 김안노를 첨지중추부사로 삼았다. 중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10일 신사 네 번째 기사. 갑산부에 서리가 내리다. 중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10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황해도 웅진 강릉에 고울에 지진이 있다. 중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10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중조실호 48권 중조 18년 5월 13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요새 일기를 보건대 조금도 비 올 징조가 없고 뜰의 풀들이 말라 죽으니 이로 본다면 벼와 곡식들이 말라 죽을 것을 알 수 있으니 내가 매우 민망스럽다. 지금이 비록 5월이지만 옛 나라 6월인데 가뭄이 이처럼 심하니 어찌 추수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예문에 재변이 급박하면 나를 가리지 않는다 했으니 시급히 비지 않을 수 없다. 외방은 원근이 각기 다르므로 기우제를 일시에 거행할 수 없지만 경중 각처의 사전은 소재지산이나 내에 관원을 보내 비를 빌도록 하고 사직과 종면에 특별히 대신을 보내어 자전께서 편치 못하실 때 빌던 예의에 의해 하도록 하되 해조로 하여금 시급히 태기를 하고 또한 모든 집사를 가려 자임하게 하라. 중조실호 48권 중종 18년 5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이지방과 경찰관 이환 등이 여연, 무창 등의 지형을 그려 올렸는데 그 도면을 내리며 전교하였다. 이 도보는 항시 정원에 비치하였다가 변방위를 의논하게 될 때에 보이기로 하고 또 화원에게 한 통을 모사하여 본래에 드리도록 하라. 중조실호 48권 중종 18년 5월 14일 개미 두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중조실호 48권 중종 18년 5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이 경복궁에 이어하다. 중조실호 48권 중종 18년 5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기를 경상도에 나간 어사가 적발한 단성, 산엄, 하양 세 고을에서 탈로된 일은 매우 중대하니 파직하기 바랍니다. 또 산엄 현감은 군적에 의가에 무릇 도망하였거나 물고한 사람들이 족친 중에 마땅히 한 차례 형장 신문해야 할 사람들에게서 무명 10배 혹은 12배를 속징했다는데 이 일은 단지 그 고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도도 모두 그러하기 때문에 본부가 그런 사실을 풍문에 듣고 바야흐로 장차 행위하여 주문하려던 차에 마침 이 일이 탄료되어 매우 놀랍습니다. 즉시 경관을 보내 주문해야 하는데 요사이 사명 나가는 일이 시끄러우니 그 도의 도사로 하여금 잡아 가두고 추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호주의 사무가 극성스러운 자리인데 정작 남세환의 그의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니 채직하기 바랍니다. 철원부사 우윤공, 평창군수 신희정은 전일 수령으로 있을 때 모두 근신하지 못한 일이 있었으니 아울러 채직하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단성 등의 고을 수령들 일은 이미 모두 아랜대로 하라. 다만 산업 현감의 일은 지극히 외람하니 즉시 감사에게 하사에 잡아 가두고 추구하도록 하라. 이런 다른 도에도 있을지 알 수 없으니 이런 뜻으로 팔도의 하사에 검찰하도록 하라. 남세환은 경력이 이미 오래되었는데 호조 정량이 되지 못하겠는가? 우윤공은 전일 법사가 준기까지는 서임하지 말기를 개청했었는데도 도로 외방 소임을 제수했다니 이미 준기가 된 것인가? 마땅히 이 조위에 물어본 다음에 재결하겠다. 신희정의 일은 전 평창군수가 불법한 일로 파직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드시 정관보다 현명한 사람을 바랐을 것이다. 그런데 근래 수령들이 채직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조가 꼭 주의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그렇게 한 것이니 보더라도 어찌 방해롭겠는가 하였다. 증조 7월 48군 증조 18년 5월 16일 올해 첫 번째 기사 선의사 소세 량이 장계하기를 신이 부산포에서 일본 사신에게 대마도의 특송인 성중의 조약을 어겨가며 접대할 수 없다는 것으로 반복하여 계유하니 성중이 공이 있다고 자칭하여 자모 성내는 기색을 띠며 듣지 않으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신 역시 만일 특성인과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나도 가지 않겠다 하며 출발하려다가 정지했습니다. 신이 사신에게 이르기를 나는 단지 사신을 선의하는 명만 받았으므로 조약을 어겨가며 특송인을 접대할 수는 없다. 더구나 동시에 데리고 가는 일이겠는가? 또한 특송에 관한 일은 변장이 관찰사에게 보고하면 관찰사가 해조에 보고하고 해조가 이에 의해 위에 전달하면 조정에서 자연히 처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니 사신이 그렇다면 마땅히 중로에서 명을 기다리겠다 하고 길을 떠나 이미 성주에 이르렀습니다. 하니 잔괴하기를 조약대로 한다면 특송인을 접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신이 데려오려고 길을 정지하고 명을 기다린다고 한다. 서늘의 대신들이 부득이하며 접대해야 한다고 의논했으니 작가 예조의 난관을 불러 이 서장을 쓰며 시급히 회답하여 특송인과 사신이 동시에 올라오게 하도록 해야 한다 하였다. 증조 7월 48권 중종 18년 5월 16일 얼리오 두 번째 기사 이해조가 아르기를 일본 국왕의 사신이 서울에 도착한 다음에는 반드시 특송인의 접대를 허락하도록 간청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사신이 상경하기를 기다린 다음 사세를 보아 처리하며 합당할 듯하니 의논을 모아 시행하기 바랍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해서는 마땅히 이처럼 조약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러나 끝내는 부득이 접대를 허락하게 될 것이니 사관을 보내 삼공에게 의논 모으기를 예조가 아랫 말은 이러해야 하겠지만 다만 지금 서북에 염려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외노들이 또한 실망하는 자가 있게 된다면 안 되니 어찌해야 잘 처리하게 되겠는가 하라 하였다. 증조 7월 48권 중종 18년 5월 16일 얼리오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아르기를 이성현감 조석규는 범한 죄가 모두 중하니 파직하기 바랍니다. 또 함경도에 나간 어사 조침은 이성의 촌락 백성들이 길을 막고 진수한 말은 마땅히 서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취신할 수 없어 관찰사와 사사로이 서로 문답한 말은 계달함이 마땅치 않은 데다가 사사로이 종성부사 김호와 만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옳지 않은 일로 자못 어사의 채통을 잃은 것이니 추구 바랍니다. 조침이 복명할 때 이성 주민들이 현감 조석규를 유임하기 바라는 일 및 감사를 만나 조석규의 일을 가지고 문답한 말과 사설의 종성부사 김호를 만나 억류된 야인들의 감옥살이에 대한 폐단에 대해 들은 것을 서게했기 때문에 이런 계사가 있은 것이다. 교동 아전의 일은 지극히 놀라우니 경관을 보내 주문하기 바랍니다. 또 이번의 한제는 근거에 없던 일이니 마땅히 흉령 구제하는 장사를 닦아 거행해야 할 때이고 다른 일에 겨를이
미칠 겨를이 없는데 군적의 일로 외방에서 바야흐로 도망한 사람과 물고한 사람의 족친들을 추열하기 때문에 형신받느라 원성이 적지 않으니 시급히 정지하기 바랍니다 하고 대간이 또 남세의 우윤공 신희정을 채직하기 청하는 일을 아뢰니 전교하기라. 이성영감 파직하는 일은 알았다. 교동의 아전이란 지극히 마음 아픈 일이니 조관을 보내 주문해야 한다. 또 지금 한제가 너무 심하여 모든 것이 나의 한없는 근심과 두려움이 되므로 무릎 해단에 있는 일은 모두 정지하고 싶다. 군적 일도 역시 정지해야 하나 현재 바이아로 마련하다가 갑자기 정지한다면 뒤에 다시 하려면 배단이 또한 클 것이니 마땅히 회사에 물어본 다음에 말하겠다. 남세환은 벼슬 한지 이미 오래니 우윤공 신희정은 비록 전일에 논박을 받았지만 걸핏하면 농박만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